여성이 멈추면 세상도 멈춘다. 여성이 멈추면 세상도 멈춘다. 세상도 멈춘다. 진행. 38 여성파업 조직위원회가 2024년 3월 8일 국제여성의 날 여성파업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여성파업 조직위는 제조업, 돌봄, 미화, 콜센터 등 다양한 산업의 노동조합과 페미니스트 단체, 성소수자 단체, 학생단체 등 41개 단체가 참여하여 지난 1년 동안 여성 노동자들과 여성 인권 사회단체들을 만나며 38 여성파업을 만들기 위해 함께 뛰어왔습니다. 작년 11월 1일에 공식 출범한 38 여성파업 조직위는 지난 몇 달간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알리는 대토론회, 해외 여성파업 사례를 소개하는 연재기사, 여성 노동자 실태조사, 찾아가는 여성파업 워크샵, 여성 노동자 오픈마이크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이날 여성파업 대회를 준비해왔습니다. 이날 여성파업 대회는 낮 12시 20분부터 보신각에서 약 800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여성파업 대회가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현장에서는 참가자들에게 반다나를 나눠주고 여성파업 로고를 티셔츠에 새기는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키우이키의 신영은이라고 하고요. 키우이키는 기후위기 메시지 캠페인 하는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새 상품 안 만들고 이제 중고 의류를 업사이클링해서 일상용품 만드는 작업도 하고 있고 38 여성파업 공식 굿즈도 그렇게 중고 의류를 업사이클링해서 만들었고요. 요게 지금 이번에 FDSC에서 만든 여성파업 로고인데요. 이 로고를 오늘 이제 자기 소지품이나 깃발에 갖고 오시면은 거기에 이제 직접 실크 스크린 워크숍으로 찍으시면서 직접 행동 도구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후위기라는 것이 여성운동이랑 많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번 여성의 날 행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특히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원전환을 위해 투쟁해온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지부는 실제로 파업을 하고 이날 여성파업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건강보험 고객센터는 전체 노동자의 95% 이상이 여성 노동자입니다. 건강보험 고객센터는 2006년 설립되어 현재 1,600여 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사회보장 서비스 일선에서 국민들의 보건안전을 지키기 위해 1,069개의 업무를 18년이 넘도록 수행하고 있지만 무늬만 사장인 12개의 용역업체에 분산되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화장실 가는 시간조차 통제받는 노동 착취를 당해오고 있습니다. 악성 민원과 장시간 통화 후에 다음 전화를 받기 위해서는 마음을 추스리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현실은 어렵습니다. 원청과 하청의 리스탁이라는 고리 속에서 노동자의 전신 건강에 관심을 갖는 건 사치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용역업체에 노동자의 안전한 권리를 요구하지만 원청이 안 된다. 이런 답변만 메아리처럼 들려옵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지부는 여성파업대회 전날에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전화제를 진행하며 힘든 업무 강도를 견디면서도 최저임금을 받고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여성 노동자의 현실, 경력 단절된 여성으로 그런 일자리라도 고마워해야 하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40이 넘어 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40 넘은 경력 단절된 여성이 갈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괜찮았습니다. 우리 이 회사의 최고 장점이 뭡니까? 9 to 6 빨간 글씨. 아이 키우는 엄마에겐 이게 최고입니다. 적어도 내가 7시에는 집에 가서 아이들 씻기고 재우고 그러고 나면 10시입니다. 내 하루는 퇴근하고 시작해서 10시에 끝납니다. 그 10시에 한 모금 맥주가 행복이죠. 저도 10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회사를 선택해서 들어갈 때 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회보험공단이니 괜찮지 않을까? 근데 정말 처참했습니다. 화장실, 연차, 점심시간 무엇 하나 자유로운 게 없었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 최저임금 10% 가까이 오르고 다들 기대했죠. 저희 센터 10대 교통비 없어지면서 월급 3만 원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매니저 우리 센터가 제일 많이 올려준 거야 큰 소리 쳤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왜? 내가 여길 지금 때려치고 나가서 9 to 6 또 어디를 찾아가나. 옆에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는 언니들 제가 설득했습니다. 언니 그래도 6시에 퇴근시켜 주잖아. 빨간 글씨에 쉬잖아. 이 나이에 또 어디 이력서 들고 다니는 거 힘들잖아. 근데 노동조합 만들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매니저 멱살을 잡고 지금 최저임금이 10만 원이 넘게 올랐는데 3만 원 올려주고 지금 많이 올렸다고 말하는 게 말이 되니?
한마디는 했었어야 됐습니다. 이전에도 늘 제가 고민하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저의 세대에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저의 자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도 현재 바꾸지 않으면 계속되는 역순환과 역행이 이루어질 것 같은 마음에 아픈 마음도 있고요. 걱정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바꾸고자 21년부터 현재까지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약속을 3년째 지키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겨우 입장이란 내놓은 결과가 2019년도 2월 28일 이후 입사자들을 공개 채용하겠답니다. 우리는 18년간 함께한 일터와 내 동료를 단 한 명도 포기할 수 없어 비토하는 심정으로 서로의 손을 잡고 투쟁 돌입한 지 벌써 129일 차입니다. 건강보험 고객센터 지부도 1917년 빵과 평화를 외치던 여성 노동자들의 파업을 기억하며 헤드셋 벗어 던지고 고무장갑 벗어 던지고 대한민국 여성 노동자로서 세상을 바꾸는 투쟁 함께 이어나가겠습니다. 투쟁!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만이 아니라 많은 콜센터 여성 노동자들이 비슷한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작년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동료 노동자의 해고에 문제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가 투쟁을 통해 복직된 이하나 저축은행 중앙의 콜센터 노동자는 점심시간에 잠시 집회에 참여하며 이날 참여한 여성 노동자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8개월의 해고 투쟁 끝에 현장으로 돌아가서 지금 저축은행 중앙의 통합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하나 상남 노동자입니다. 제가 지금 복직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사측에 눈치가 보여서 오늘 휴무는 내지를 못하고 그래서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잠깐 동지들한테 인사드리러 밥 먹고 빨리 뛰어왔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해고 투쟁할 때도 그 이전에 먼저 투쟁해 주셔서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길을 닦아주신 선배 노동자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투쟁할 수 있었고 지금 또 오랜 시간 동안 투쟁하고 계신 건강보험 고객센터 지부 동지들도 그 동지들의 이전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투쟁이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근무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 동지들 오늘 38 여성대 파업 투쟁 진심으로 응원하고 멀리서나마 마음으로 계속 함께하고 있겠습니다. 네. 단 한 명도 포기할 수 없다. 끝까지 함께 가자. 투쟁! 성차별적인 승진 승급을 문제로 오랜 시간 투쟁해온 금속노조 KC지회도 이날 파업을 하고 구미에서부터 올라와 여성파업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K씨는 J1, J2, J3, S4, S5 5단계로 진급으로 나뉘어져 있고 여성과 남성이 같은 날 입사를 하더라도 여성은 J1으로 남성은 J2로 시작하게 되고 입사 시부터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진도 차별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여성들은 J3 등급까지만 승급이 되었고 남성들은 S4, S5 승진이 되어 남녀 간 임금 격차가 매우 큽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 남녀 여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도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한민국은 수많은 여성들은 온갖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수많은 증거를 제시하며 사법부에 호소해도 법을 위반한 사용자들에게 처벌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KC지회는 전체 조합원이 여성 반, 남성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혜 남성 동지들이 미안한 마음으로 차별에 맞서 함께 투쟁하고 있고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어 너무나 힘이 되고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미에서 8년 넘게 노조 파괴에 맞서 해고 노동자로 투쟁하고 있는 아사히 글라스 비정규직 지회도 KC지회 한국옵티컬 하이테크 지회와 함께 이날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저희들은 여성 조합원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KC나 구미에 옵티컬 동지들이 여성 동지들이 많이 있어요. 여성 동지들이 저희 조합에는 없지만 항상 같이 한다는 느낌으로 항상 같이 하고 있으니까 별로 부담감 없이 그냥 올라왔습니다. 지금 옵티컬 두 분 고공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힘들 시기예요. 힘내시고 꼭 승리할 거라 믿습니다. 투쟁.
한국옵티칼 하이테크에서 공장 청산 정리해고에 맞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한국옵티칼 하이테크지회 소윤숙 조합원도 전화 연결을 통해 연대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도 회사에 입사해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직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당했고 임금 또한 차별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지금의 나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여성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올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갑시다. 네! 또한 다양한 사업장의 여성 노동자들이 쟁의권의 문제 등으로 파업에 직접 돌입하지는 못하더라도 연차나 휴가, 조퇴 등을 통해 함께 참여해 불안정한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알렸습니다. 저희는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에 용역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현장에만 봐도 연세 드신 미화 쪽이나 낙하 담당 쪽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늘 고용 불안에 있죠. 용역사가 바뀔 때마다 혹시 나이 제한이나 이런 걸로 고용 승계가 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에 하면서 이 대회에 참가해서 작은 힘을 보태고 또 많이 배워서 저희 분회원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 노동자입니다. 청소라는 게 매일 쓸고 닦아도 표는 안 나지만 반나절만 지나면 청소를 했나 싶을 정도로 지워도 끝이 없는 노동입니다. 같은 곳을 여러 번 청소해야 하는 일도 많고 쉴 틈이 없고 계속 움직여야 하는 일인데 우리 사회에는 청소하는 일은 최저임금 일자리라는 편견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 문제도 심각합니다. 계단 청소나 대청소 때는 시간에 쫓겨 바쁘게 움직이다 넘어져 안전사고의 위험도 걱정되고 매일 화학세제를 만지고 냄새를 맡으니 만성적인 두통도 있습니다. 무거운 세제통을 옮기거나 구부정한 자세로 청소해야 하는 곳들도 많다 보니 어디가 아프다고 말하기보다 아프지 않는 곳이 없다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성에게 전가된 돌봄 노동의 문제를 조명하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쇄를 막아 노동권과 공공돌봄을 함께 지켜야 한다는 발언들도 이어졌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치매 어르신 인지재활도 돕고 아픈 어르신들이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적 돌봄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들에게 제사 음식을 시키고 자녀들 음식 마련, 김장까지 온갖 집안일을 다 요구합니다. 어르신 집에 배를 누르고 들어갔더니 남자 어르신이 속옷도 안 입고 알몸으로 서서 요양보호사를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센터에 말해도 잘 해결이 안 됩니다. 그저 이해하라고 하거나 요양보호사가 알아서 합니다. 센터에서는 이용자가 곧 돈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서비스 돌봄 분야 여성 노동자 90% 이상이 차지합니다. 돌봄하면 여성, 고령, 저임금, 고용불안, 고강도 노동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돌봄 공공성과 노동권을 해결해야 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이제 나서서 공공성과 노동권 파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공공돌봄 서사원을 해체하면서 그 돌봄의 책임을 이주 노동자에게 떠넘겨 도입하여 돌봄을 메워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날 여성 파업은 일터의 노동뿐 아니라 여성이 무급으로 수행해온 가사 노동을 멈추자는 의미도 함께 담겼습니다. 신혜정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는 지금껏 무시되어 온 여성의 가사 돌봄 노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엄마의 이력서를 대신 쓴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결혼과 출산 이후에 저와 제 동생을 기르느라 정신없이 20대 초반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후 아이를 키우면서도 쉽게 할 수 있다 여겨지는 마트 캐셔나 화장품 방문 판매, 보습학원 교사 일을 짬짬이 해오셨는데요. 엄마는 평생 여러 일을 해왔음에도 막상 이력서를 마주했을 때 무엇을 이력으로 써야 하는지 난감해 하셨습니다. 경력으로 인정될 만큼 길게 일하지 못했기도 하거니와 무엇보다 엄마가 평생 동안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해왔을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은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는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엄마가 해온 일을 반찬값이나 버는 부수적인 일로 혹은 여성이기에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로 생각했지 엄마를 노동자로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저는 오랫동안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한국 사회는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두 노동이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필수 노동이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소수자 노동자들도 이날 파업에 함께했습니다.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트랜스 인권팀 이현수 활동가는 여성 파업의 취지와 요구에 동의하며 성별 이분법에 갇히지 않고 모든 차별을 철폐하자고 역설했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이 목에 피가 터지도록 외쳐와서 지금의 여성 파업 결의대회에 이르렀습니다. 여성 노동자도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간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성이란 무엇인가요? 저는 태어났을 때 남성으로 지정받았지만 지금은 여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에서는 저 같은 사람을 트랜스젠더라고 부릅니다. 여성 중에는 저와 같은 트랜스젠더 여성도 있는 것입니다. 트랜스 여성은 끊임없이 여성의 범주에서 배제되고 탈락되며 존재를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랜스젠더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숨쉬고 밥 먹고 잠을 자고 노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노동운동에서 노동자는 하나다, 노동자는 단결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여성 노동자뿐만 아니라 성별 이분법에서 배제되고 있는 트랜스젠더 노동자와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는, 지금 용주권에서 쫓겨나고 있는 성 노동자들과도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저는 한 명의 페미니스트로서 그리고 트랜스젠더 여성으로서 앞으로도 모든 여성 노동자와 억압받는 소수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연대하겠습니다. 성별 이분법적인 가족제도에 맞서 혼인평등법을 제정하기 위한 서명운동도 당일 현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혼인평등법은 사실 성별에 관계없이 혼인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남성과 여성만 결혼을 할 수 있어가지고 만약에 혼인을 한 이성의 커플이어도 둘 중 한 명이 뭔가 성별 정정을 하고 싶다 해도 혼인 상태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혼인평등이랑 성평등 의제도 사실 여성을 항상 집안에만 두고 이런 비정규직이고 저임금으로 착취하는 이런 상황들을 좀 개선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남성과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법적인 가정을 벗어나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부부로서 살아가면서 이러한 틀을 좀 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리중심 공공 일자리에서 해고되어 투쟁 중인 장애인 여성 노동자의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서울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만점형 공공 일자리는 2020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선정되어 4년 동안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들이 일을 해온 일자리입니다. 4년 동안의 활동으로 400명의 일자리가 확대됐고 1년 계약직이지만 다들 일을 하면서 관계를 맺으며 재밌게 보람있게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00명이 해고되는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모든 사태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4년도 예산을 중단함으로 해서 파업 투쟁을 시작하였고 지금은 재증증 장애인 노동자 400명 해고 처리 및 언지복직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파업을 함께 준비해온 학생들도 세상을 바꾸는 여성 노동자들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자보를 여대를 위주로 하여서 학교 캠퍼스를 위주로 부착을 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38 여성 파업이라는 운동이 다른 나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한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여성의 날이 3월 8일인지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대자보를 통해서 그걸 알게 되어서 의견을 딱 가지지는 못했지만 새로 접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의견을 드러내주신 학생분들이 되게 많았고요. 사업장에서 저도 여성 노동자로서 단기 노동자로서 여러 성차별적인 발언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당했었는데 여성 노동자들이 파업을 함으로써 또 저 같은 초단기 노동자들도 여성 노동자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또 차별적인 그런 기조를 좀 지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는 휴게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곳에서 일하면서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임금 체불을 겪었습니다. 과로 저임금과 같은 불안정한 노동 그리고 여성 노동자가 겪는 성차별은 나와 먼 일이 아닙니다. 처음 투쟁에 함께하면서 정말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고 모르는 것이 많아 걱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본관을 점거했던 청소노동자와 함께하면서 또 안암병원에서 몇 달에 걸쳐 선전전을 나가는 청소노동자와 함께 피켓을 들면서 한국 옵티컬 노동자의 고공농성을 뉴스를 접하며 톨게이트 지부 노동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포기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여성 파업대회 참가자들은 가자지구 학살 중단을 위한 3월 8일 페미니스트 총파업을 호소한 팔레스타인 여성들에게 응답해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프리 프리 팔레스타인! 프리 프리
페미니스트 단체인 팔레스타인 평화연대는 전국 노동자 대회에서 가자지구 여성들과 연대하는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인종학살 중단하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인종학살 중단하라! 네, 저희가 팔레스타인 페미니스트 분들에게서 지금 팔레스타인 페미니스트가 연대해달라는 메시지를 호소문을 받아서 저희도 팔레스타인 여성들과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해방에 연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여긴 가자에 있는 비산이라는 저널리스트고요. 여전히 인스타그램에서 가자 소식을 전해주고 있고요. 여긴 아헤드 타멤이라고 19살 때 이스라엘 군사법정에서 실형을 살았던 소녀 저항가입니다. 그 레일라 칼리드는 1960년대 70년대 무장투쟁의 아이콘, 여성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에서는 가자지구 학살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Women Strike for Gaza라는 해시태그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에게 그리고 또 수많은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여성들에게 편지를 쓰는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여성 해방 없는 팔레스타인 해방 없고 팔레스타인 해방 없는 여성 해방 없다! 투쟁! 여성 파업대회 참가자들은 이후 여성이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해 민주노총이 주최한 전국 노동자 대회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여성 파업대회 참가자 외에도 차별과 억압에 맞서 싸워온 다양한 산업의 여성 노동자들이 전국 노동자 대회를 향해 함께 행진했습니다. 학습지 교사나 학습지 노동자들이 대부분 여성들이잖아요. 저기가 지금 뭐 정규직하고 같은 동일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동일 임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규직하고의 차별도 느껴지고 4대 보험에서는 또 배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에 있어서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올해는 좀 애써볼 생각입니다. 학습지 노동자는 노동자다.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백화점과 면세점에서 그런 화장품과 패션 제품을 다루는 회사들에 소속되어 있고요. 저희는 사실 여성이 96% 정도 되거든요. 매장에서 고객 갑질이라든가 고객의 폭언 폭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감정노동에 휘말렸을 때 저희 회사는 저희와 함께 일하지 않거든요. 저희는 백화점과 면세점에서 일하고 우리의 사용자들은 본사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보호를 책임져야 되는 사용자가 현장에 같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백화점과 면세점의 사용자도 사실상 이 감정노동자 보호의 책임자다. 보호가 그때그때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보호가 돼야지 여성이 96%나 되는 저희 직원들이 좀 행복하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감정노동자 매뉴얼 공동사용자도 준수하라.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노동조합을 통해 투쟁하고 있는 여성 이주 노동자들도 행진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저는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에서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가족센터 및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특성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통번역 지원사하고 이중언어 코치 선생님들이 총 600명 정도 됩니다. 가족센터에서 이제 이주민 여성들이 일하는 자리가 이제 그 이중언어 코치하고 통번역사들인데 사업이 다르다는 이유로 선주민들은 다 호봉제로 급여를 받고 있지만 우리는 매년 거의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도 인정받지 못하고 어떤 분들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분들이 다 받고 있는 가족수당도 못 받고 통번역사 같은 경우는 출장을 많이 가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출장비도 못 받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간내 수당도 못 받으니까 아예 저녁에 일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성가족부는 평등한 일터를 조성하라. 다른 어떤 날보다도 더 반갑고 든든한 동지들과 노래 나눌 수 있겠어서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 동지들과 목소리 다해서 정말 힘껏 부르려고 만든 노래입니다. 여성 총파업가 한번 힘차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해 걸어간다. 나는 꽃이 아니다. 당당한 노동자 무엇이든 할 수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차별과 폭력에 맞서 싸워 이름들 평등과 평화를 위해 손 맞잡고 우리 연대
여성 해방